살갗에 닿는 감촉은 모두 통증이 됩니다. 스치는 바람도 고통입니다. 진통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사소한 자극조차 통증으로 느끼는 병. 삶은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마치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매일 반복됩니다. 저녁마다 요즘은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 눈 안 뜨기만. 그게 매일 하는 기도예요. 통증이 없는 것도 고통입니다. 지금껏 수도 없이 뼈가 부러지고 뒤틀렸지만 아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몸은 점점 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해도 씻고 막 그랬었어요. 조금 물어뜯다 보니 생손톱이 빠지고 또 빠질 때까지 물어뜯고 피부가 찢겨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 자체가 또 잘못하면 신경이 되는 게 다칠 수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잘못됐음을 알지 못합니다. 통증조차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다면 삶은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행복이 전해주는 온기도, 사랑하는 이를 마주할 때의 기쁨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철마다 다른 음악을 연주하던 계절은 침묵 속에서 그 빛을 잃습니다. 겨울이 지나도 봄은 오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잠식하고 세상은 정적으로 가득 찹니다. 향기로운 추억은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감각이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삶은 보고 듣고 감각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감각이 사라진 세상에선 그 어떤 것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상처가 좀 있다. 예. 이번이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활동성이 차가지고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발목부터 고관절까지 선생님 뭐 앉을 연골이란 때 연골은 다 달아 그랬잖아. 없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한배가 느낄 관절이 때 어긋나고 이것인지 뼈가 부러져도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리로 그걸 느끼기 걷고 위해서 또 뜁니다. 가득 움직이면 안 된다. 발가락 움직여보자. 이쪽은 혼자 움직일 수 있냐 다리는? 다리는 아닌 것 같아. 남의 다리 손대는 느낌이었다. 예, 기억하는 한 경우는 온몸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붓고 뼈가 부러져 살점이 찢겨나가도 아픈지를 모르고 나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가 반복되면서 그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았습니다. 남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나에게 통증은 그 무엇보다 절실한 감각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신생아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려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예방접종, 또 병원서 치료할 때도 주사 맞고 어쩌고 하면 우려야 이게 정상인데, 여지껏 오늘 또 보셨겠지만은 병원에서 뭐 주사기 찌르는 순간에 앗소리 한 번 안 오고, 물론 인상은 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인지 찡그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바늘이 들어가도. 수술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술 이제 마취 깨기 시작하면은 그 진통제를 달고 옆에 있어도 아프다고 못 느끼는데 저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도. 피부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감각. 통증은 뭔가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이 닥쳐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뇌에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그 통로가 차단되면 뇌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픈 걸 아픈 거라고 느껴야지만이 더 큰 앞으로 닥칠 위험한 요소를 피울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정말 훌륭한 완벽한 인격체가 되게 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ydrosis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앞글자 알파벳을 따서 일명 C8라고 불리는 이 병은 지금껏 수도 없이 반복된 골절로 3남매 모두 멀쩡한 뼈가 없을 정도입니다. 통증은 내 몸에 닥친 위험을 느끼는 감각. 모든 감각은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에 의한다는 점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모르는 몸은 온도 변화에도 무감각합니다. 체온이 오르면 우리 몸은 열을 내보내기 위해 땀을 배출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은 열이 오르자마자 땀을 흘립니다. 땀은 열을 증발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기가 걸리거나 외부에 바이러스가 오거나 염증이 생기면 땀이 안 나면 체온이
37도에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39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신경조직인 대표적인 뇌도 죽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애들이 조금 지능 저하도 올 수 있게 되게 되고, 발달 장애도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들 남매에게 세상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피부에 닿는 냉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의 세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 마디마디가 다 닳아버린 두 다리론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고관절 탈고됐을 때 그때 구구차 한번 실러갖고 거기서 시커 묻었거든요. 할머니 손잡고. 그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못 걷어 다니니까. 그래도 못 빠지고 다니는 것은 했는데 안 되니까. 아빠 등 옆이면 다시 아기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 지금도 그거 꼭 붙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남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바깥 세상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어떻게든 얘들 스스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돼야 되는데, 여지껏 자기들 스스로 마트 한 번을 못 가봤어요. 문방구를 가본다거나. 몸이 저렇게 아프니까 아침에 학교 제가 출근하면서 데려가지고 퇴근하면서 데려오고, 그러면은 일단 집에 오면은 밖에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 아저씨 또 빨간색 옷 입은 아저씨 만날지도 몰라. 깁스를 풀 새가 없는 다리를 대신해 양팔에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팔꿈치 관절까지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프니까 있지 집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놀러 가거나 그러면 좀 부럽기도 해요. 다이가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제 어디 가갖고 이제 재미나게 놀거나 그러고 싶어요. 이거 쟤 아니야? 위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릅니다. 자세 때문에 뼈가 뒤틀려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막내 민준이의 꿈은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 전국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심심하지도 않고 꽤 재밌을 것 같아요. 한창 보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감각마저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는 집의 크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은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추위에 손발이 얼고 눈길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져도 자신의 몸에 닥친 위험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세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감각의 세계를 위험한 가시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